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? 그러게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어떻게 물을 타야 될 것인가?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? 아, 그럼요. 전통의 강자 두 개를 가지고 왔죠. 그렇죠. 저는 기술주 중심, 성장주 중심의 QQQ,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라는 ETF를 가져왔고요. 저는 전통의 강자 S&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네, 사실 이 두 종목 다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비록 해외 ETF지만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잖아요. 맞아요. 네, 제가 가져온 이 QQQ는 나스닥 100, 100가지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또 SPY는 500가지 정도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. 근데 사실 둘 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비중 상위 종목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코스피랑 코스닥 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종목에 투자하게 되는데 S&P 500과 나스닥은 그렇지가 않고 이 나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까지 포함해가지고 500개를 선정한 거여가지고 이 시총상위 종목이 거의 비슷합니다. 시총상위 10개 중에 8개가 비슷해요. 네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알파벳, 테슬라, 엔비디아, 메타 이렇게 다 똑같고 S&P 500은 여기에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있는 든든하죠. 버크셔 해서웨이와 유나이티드 헬스 들어가고 QQQ에는 브로드컴이랑 어도비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기술주를 조금 더 넣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보면 시총 상위 종목은 비슷한데 비중은 완전 좀 다르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비중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QQQ는 50% 정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에 좀 집중돼 있는 모습이고요. 그렇게 세 개 합치면 한 거의 30% 되죠. 네.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같은 느낌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S&P 500은 그래도 조금 더 비중이 적어서 그 상위 10개가 한 30% 정도 차지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업종을 봐도 사실 스파이가 조금 더 다양하긴 합니다. 왜냐하면 금융주 같은 것들도 있고 시클리컬이라고 하죠.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도 들어있어서 물론 테크 비중이 이제 시총 상위 보셨듯이 나스닥이랑 비슷하니까 우리도 테크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한 테크가 24% 그리고 뭐 금융 14% 그리고 시클리컬 한 12% 뭐 이런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 QQQ는 테크가 거의 또 절반이에요. 45% 정도가 테크 업종에 속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인데 뭐 AT&T처럼 통신 회사 아니면 넷플릭스처럼 이런 콘텐츠 스트리밍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가 있는데 이 경기 소비재에 아마존이랑 메르카도 리브레처럼 전자상거래 업체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업종을 보면 이건 테크 기업이 아닌가 싶은 것들도 테크 기업으로 편입해 볼 수 있는 어쨌든 테크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테크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파이는 테크가 있는데 거기에 좀 다른 것들도 많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테크가 가미된 나 좀 유리하게 말하고 있나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좀 더 고르게 분산된 그런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최근 수익률을 놓고 보면 스파이가 더 낫죠. 왜냐면 덜 떨어졌으니까요. 그렇죠. 근데 또 이게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문제이잖아요. 최근에는 아무래도 기술주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물론이고 QQQ의 수익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. 뭐 스파이에 비해서. 하지만 뭐 한 불과 3년 전 정도로 돌아가 봐도 QQQ는 30% 올랐는데 그 같은 기간에 스파이는 21% 올랐어요. 그러니까 기간을 좀 다르게 설정하면 QQQ의 상승폭이 더 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러니까 길게 보면 기술주니까 성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. 하지만 최근에는 스파이가 확실히 덜 떨어지고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. 훨씬 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잘 버티고 있다는 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최근 자금 흐름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. 맞아요.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중에서 어떤 상품을 샀느냐 보니까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샀어요. 근데 그게 그냥 QQQ처럼 한 배짜리가 아니라 TQQQ 3배짜리를 산 거죠. 야수의 심장으로 1배짜리 왜 하지? 3배 정도는 돼야지. 그게 지금 보니까 한 2위더라고요. 네, 1위는 부동의 테슬라고 2위가 이제 TQQQ여서 한 7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. 그다음에 2배 레버리지 QAD도 있는데 얘가 한 13위 정도고 QQQ 한 배짜리는 재미없다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. 근데 재밌는 거는 나스닥 투자하는 분들은 순위가 그러니까 놓고 보면 TQQQ, QLD, 그 다음에 한 배짜리거든요.
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S&P 투자하는 분들은 한 배짜리를 좋아하세요. 뭐냐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지금 스파이 이거 6위에 올랐고요. 그러니까 사실 S&P 500도 막 3배짜리 있거든요. 네. SPXL 그리고 뭐 U-PRO, UPRO 막 이런 상품도 있는데 3배짜리는 거의 상위에 보이지 않고 6위에 스파이 있고 스파이랑 똑같은 지수 따라가는 IVV 11위에 있고요. 그리고 똑같은 지수 따라가는 상품인데 뱅가드에서 나온 거 VO는 16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 S&P 500 지수에 지금 주축하려는 분들은 나 여기서 강하게 뭔가 먹고 나가겠다라는 것보다는 나 지금 장기 투자로 한 배짜리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 물 타볼까 하는 네.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나스닥 투자하는 분들은 좀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네, 한 배짜리보다는 지금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반등의 여지가 높은 그런 ETF들을 사 모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을 좀 20위까지 끊어서 살펴봤어요. 그래서 이 자금이 S&P 500에 갔냐 아니면 나스닥에 갔냐를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ETF에 들어간 순매수한 거를 합친 거죠. 네네, 그러니까 뭐 TQQ도 포함하고 QQQ도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그 어떤 지수에 사람들이 더 몰렸냐를 살펴보니까 QQQ 나스닥이 승리했더라고요. 7억 200만 달러 최근 한 달간 순매수 하셨습니다. 네. 그래서 같은 기간 S&P 500에는 3억 2천만 달러가 몰렸는데 한 절반 정도 금액이긴 하죠. 근데 요거는 TQQQ에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 그 노미의 ETF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배짜리, 특히 3배짜리로 갈수록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녹아내리거든요. 우리 이 나스닥 TQQQ 투자자분들은 요 시장 떨어졌을 때 딱 반등해서 먹고 나오겠다를 노린 투자자분들이 많았다.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나쁘다는 게 아니라.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얼마나 샀냐라고 본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그 미국 ETF 시장 전체 수급으로 놓고 보면 S&P 500을 더 많이 샀습니다.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더니요. S&P 500에 투자하는 VO가 1위, 그리고 IVV가 3위 이렇게 랭크가 됐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도 사실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미국에서도 뭐 나스닥을 살 때 QQQ가 아니라 TQQQ에 돈이 많이 몰렸더라고요. TQQQ가 8입니다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QQQ는 상위 랭크에 없는데 오히려 TQQQ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서 좀 바이 더 딥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난 여기를 산다. 이런 투자자는 좀 S&P 500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이 떨어졌을 때 단기 차익을 내려는 수요는 조금 더 나스닥 쪽으로 가는 것 같다. 뭔가 신기한 게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분들은 국적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고 성향이 다 비슷하신가 봐요. 많이 떨어진 거 사는 거죠. 많이 떨어진 거를 사는데 기왕 많이 떨어진 거 살려면 뭐 이거 굳이 리스크 지는데 그냥 3% 먹어서 뭐 하겠냐. 3배 정도 해가지고 한 10% 먹어야지. 뭐 이런 생각인 거죠. 근데 사실 이 QQQ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큰 게 TQQQ로 몰리는 이유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. 이 변동성을 확인하는 지표 중에 MDD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영어로 뭔가요? 네,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 손실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정 기간 동안 고점이랑 저점의 차이를 나타낸 지표인데 이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당연히 QQQ가 조금 더 변동성이 높았습니다. 그러니까 MDD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안정적이고 높으면 더 좀 변동성이 크고. 그래서 QQQ가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했을 때 최대 손실폭이 마이너스 8.75%예요. 그리고 10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6.96%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MDD 그래프를 보면 사실은 지금이 우리는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정말 미친 듯이 속이 상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거는 또 아니에요. 2020년이나 뭐 다른 과거에 많이 떨어졌던 낙폭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닷컴 버블 때는 약 마이너스 80%까지 또 떨어졌었고요. 그 코로나 약세장에서는 마이너스 13% 정도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뭐 체감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. 그러나 이게 최근 2, 3년 동안은 그래도 제일 많이 떨어진 거니까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또 시황관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네. NDD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근데 요 시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그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이 시장 상황 때문이잖아요. 그쵸. 금리 인상이죠.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인상하면 성장주에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는데 그 성장주의 가치를 판단할 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. 그러니까 그쵸. 요 성장주가 미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금리를 사용해서 할인해서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당연히 그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그 할인폭이 커진다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거고 네. 변동성도 더 커지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교적인 변수도 그렇고 상황이 변화할 때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. 뭐 불안할 때 많이 번 거 팔지 조금 번 거 팔겠습니까? 아, 그쵸, 이 정도면 그쵸. 오케이다 이러고 많이 번 거 파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조금 더 조정이 오는 네. 상황입니다. 근데 이게 시장 상황이 아니라 그럼 개별 기업의 문제로 지금 지수가 떨어지고 있냐로 생각해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나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애플이랑 아마존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이 종목들이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올랐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그 재작년 대비 작년 차량 인도 대수가 한 87% 늘었대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개별 기업으로는 시장 상황만 아니라면 좋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는데 좀 시황이 성장주에 불리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. 저는 일단 금리가 오르는 네. 이 구조적인 상황 첫 번째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물론 금리고 뭐 대외 변수고 다 필요 없이 주가는 실적이다 라는 말도 맞기는 한데 그럼 이 성장주들이 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구패 현매 최근에 실적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그 기술주 안에서도 잘 나오는 애들은 물론 계속 잘 나오겠지만 안 나오는 애들이 발목을 잡고 갈 텐데 이게 지수 전체로 보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뭐 이런 그렇죠. 생각도 좀 들고요. 네. 음.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뭔가 공포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좀 더 적은 SPY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SPY는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편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을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기술주가 아닌 기업이 있나?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런 기술주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냥 QQQ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잊지 마셔야 될 건 스파이도 기술주에 투자합니다. 그런데 비중을 보시면 그러니까 비중을 그렇게 굳이 기술주에만 투자할 거냐 이런 거죠. 뭐. 그렇죠. 근데 뭔가 이런 백화점식 투자가 나한테 뭐 안정적인 그런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는 있지만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간다. 그런 성향이 안 맞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. 위험한데?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술주를 담고 있으면서도 미국 전체 경제 성장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S&P 500으로 가자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. 금리 인상처럼 이런 대외 변수를 무시할 수는 없죠.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는 어쨌든 실적에서 나오고 돈 잘 버는 기술주들은 나중에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이 QQQ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둘 중에 누구의 의견에 더 공감하시는지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번 집계를 해보도록 하시죠. 네, 좋아요. 네. 승패도 가르나요? 아, 갈라야 되나?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.